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세 편의 강의에 걸쳐서 컨벤션 기획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강사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 앞서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현재 컨벤션 법인 이오컨벡스에서 사업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컨벤션 기획사에는 과정형과 검정평가형이 있는데요. 검정평가형은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그 현장, 기업 현장 교사로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 편 동안에 여러분과 그 다음 목차 순으로 좀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컨벤션 산업이 도대체 뭘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맨 처음에는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이 도대체 어떤 산업인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컨벤션 기획사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30분간의 짧은 강의지만요.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마이스 산업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이스 산업, 컨벤션 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영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최근 2018년도 가장 최근 수치로는 UIA라고 해서 국제 협회 단체에서 연합에서 이제 발표한 순위로는 대한민국이 854건으로 세계에서 2위, 그리고 도시 순으로는 서울이 431건으로 3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망한 산업이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가 순위로는 2위, 그리고 도시 순위로는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이스 산업. 월드컵에서 4강만 진출해도 굉장히 국민이 열광을 하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 도대체 뭐길래 세계 2위까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산업인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스 산업은요. M, 미팅의 M, 인센티브의 I, 그리고 컨벤션의 C, 그리고 익세비션의 E에서 머리끝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미팅 산업부터 보시겠습니다. 미팅 산업은 영리기관인 기업에서 주최하는 기업회의를 말하는 회의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하는 여행이나 행사를 뜻합니다. 컨벤션 기획사라고 나와 있는 앞에 컨벤션이죠.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협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를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익스비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상거래를 촉진하는 행사, 전시회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하나의 포맷으로서 전시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4개 각각의 산업은 독립된 산업이기도 하지만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진행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산업들은요, 각자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컨벤션 그리고 국제회의 도대체 이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컨벤션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국제회의라는 용어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 앞에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1996년에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그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서 2000년에 정상회의를 위해서 코엑스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컨벤션 그리고 컨벤션 산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면서 국제회의와 혼용해서 쓰곤 하는데요.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는 회의 참가자의 국적의 다양한 회의를 말합니다. 또한 컨벤션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이는 회의나 전시회를 뜻하게 되는데요. 이 두 용어가 좀 혼용돼서 사용하는 이유는 국제회의와 컨벤션이 대다수 국제회의들이 대규모로 개최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회의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과 국제회의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국제회의는 이제 외국인, 참가자 국적의 다양한 회의만을 지칭하지만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국내 회의까지 같이 통용해서 쓰는 개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관별 국제회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국가 그 국제기구와 국내에서 이제 국제회의에 대한 분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연합 UI에서는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먼저 국제기구 주최 및 후원회의는 전체 참가자 수가 50명 이상인 일대 국제회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제기구 소속 단체 주최 행사일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가 300명 이상의 외국인이 40% 이상, 그리고 참가국 수가 5개국 이상의 회의 기간이 3일 이상인 회의를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컨그레스 컨벤션 협회 이카에서는요. 국제 협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혹은 전체 참가자 수 50명 이상, 정기적으로 최소 3개국 이상이 순회 개최되는 회의를 말합니다. 또한 KTO, 한국관광공사에서는요. 국제기구 본부에서 주최하고 국내 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고요. 전체가 100명, 10명이라 잘못 나왔는데 10명 이상의 참가자 수 이상, 그리고 회의 기간이 1인 이상인 회의를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률적인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할 경우에는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300명 이상의 참가자 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인 참가자일 때, 또한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때 국제회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주최할 경우에는 참가자 수 중에 150명 이상이 외국인, 그리고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를 국제회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이스 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이 마이스 산업은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이런 산업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보시면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중에 하나로 마이스 관광을 채택해서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마이스 산업은 외화가득이라든지 고용 창출, 그리고 연간 산업과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산업이란 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교통, 인쇄, 통번역 등의 연간 산업을 뜻하곤 합니다. 또한 그 일반 관광객과의 그 지출 차이를 좀 보면요. 일반 관광객 대비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시는 컨벤션 회의 참가자들은 2배 이상의 평균 지출 효과가 있다는 점도 파급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마이스 산업, 전시회라든지 회의,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이벤트, 연간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마이스 산업은요. 무역상거래 증진이라든지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고도 있고요. 또한 교육문화활동 활성화, 그리고 개최하는 도시가 국제도시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컨벤션 마이스 산업 어떤 기본 구조와 구성 요소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산업의 기본 구조를 좀 보시면요. 먼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와 같은 이런 주최자들 그리고 국제 협단체들 그리고 기업 등이 이제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컨벤션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업체라든지 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개최 시설, 베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유치해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로 컨벤션 뷰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주최자 그리고 어떤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뷰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벤션 주최자입니다. 컨벤션 주최자란 컨벤션 개최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는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부 조직, 그러니까 정부회의, G20이나 하나세안 정상회의와 같은 정부 조직이 호스트로 하고 있는 이런 회의가 있겠고요. 또 협단체, 암, 격리학회라든지 이런 협단체가 주최로 하는 그런 행사, 회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세미나라든지 신제품 설명회와 같은 기업이 주최로 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이렇듯 그 호스트, 주최로는 각각의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그 회의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주최자는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뷰로입니다. CVB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개최지로서 도시나 특정 지역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 전담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지자체, 서울, 경기, 고양 순으로 모든 지자체가 최근에 이런 CVB라고 하는 컨벤션 뷰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CVB의 설립 목적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요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주최자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개최 확정된 회의의 주최자한테는 그 회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공급사들, 그리고 기획자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또한 회의 참가자, 그 회의를 통해 그 지역에 오신 관광객분들에게는 그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쇼핑 정보, 교통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지역 이미지 향상뿐만 아니라 그 도시, 그 지역이 점점 국제도시로서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가 평창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컨벤션 뷰로, CVB, 정부와 함께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그리고 PT 이런 걸 통해서 유치해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렇듯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 그리고 국내에서 대규모 행사가 진행 시에 이런 CVB, 지역별 CVB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로 가볼까요? 시설 중에 첫 번째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센터는요, 전시, 그리고 회의,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이벤트 개최 장을 제공하는 그런 베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컨벤션 센터와 전문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컨벤션 센터는 정말 그 회의를 하기 좋게 거기에 그 목적에 맞춰서 시설이 건립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설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단 회의나 전시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회의, 그 마이스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케이터링이라든지 이런 회의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복합 행사, 쇼핑몰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컨벤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96년도에 이제 국제회의 육성, 산업 육성에 대한 법률에 이런 그 시설에 대한 분류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전문 회의 시설, 그리고 준회의 시설, 그리고 전문 전시 시설, 부대 시설로 나눠져 있는데요.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 회의 시설로서 최근에 15개 전문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준회의 시설까지 포함해서 15개의 그 센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도 굉장히 많이 는 수치지만요. 점차 지자체에서 이러한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해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시설 중에 호텔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센터 얘기를 딱 들으시면 내가 갔던 마이스 행사는 호텔에서 많이 개최가 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호텔도 전문 컨벤션 센터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준회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내에 있는 호텔 대다수가 2,000명 이상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회의 시설로서 구분이 돼서 소규모 전시라든지 기업의 신제품 설명회,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언론사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 이런 행사들이 호텔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에 대한 분류를 보시겠는데요. 호텔은 이렇듯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이런 행사들, 마이스 행사들을 개최하는 시설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호텔의 역할은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컨벤션 센터는 자체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행사를 위한 행사 개최와 진행을 위한 그 행사장으로서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텔이 이 센터와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큰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요, 컨벤션 센터에서 메인 회의, 뭐 예를 들어 정상회의라든지 메인 전시회, 무역 전시회를 센터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 행사, 마이스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연회, 아니면 간단한 컨퍼런스 행사는 인접해 있는 호텔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외에도 다양한 이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대학교 내에도 최근 컨벤션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양대학교의 HIT 건물이라든지 또 세종대학교의 그 광개토 센터 등과 같이 현재 대학교 내에도 자체적인 학회라든지 간단한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기관 등과 같은 교육문화시설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좀 특이하게 여행과 함께 회의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크루즈 내에도 회의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건물 장소, 유니크 베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행사 목적이라든지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여기는 회의시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특정 역사적인 건물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마이스 행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전문 회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진행할 시에 완벽한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반면에 최근 소규모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색, 오만찬이나 아니면 모임을 하고 싶은 호스트들이 이런 특정 전문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 아니라 이러한 회의시설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의 큰 축이죠. 바로 제가 업무로 하고 있는 컨벤션 기획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는요, 컨벤션 개최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업무들을 담당하는 기획자 혹은 업체를 뜻합니다. PCO라고도 하는데요.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라고 해서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체 혹은 기획자를 뜻합니다. 이런 PCO들은요,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 개최 시에 그 주최 측 자체에 이런 전문 행사, 이런 회의나 전시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부분 혹은 전체적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이제 회의 개최부터 마지막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업체 혹은 기획자를 말합니다. 최근에 보셨다시피 컨벤션 마이스 산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국가에서도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그 형태가 굉장히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PCO도 기존에는 단순히 행사 개최 준비 운영만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행사 개최 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요. 앞서 컨벤션 뷰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해외 그리고 국내에 굵직굵직한 이런 행사들을 그 지역에 유치하는 마케팅 전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PCO들도 이런 컨벤션 유치에 대한 이런 기획 작업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특화해서 유치해 올 것인가에 대한 기획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준비, 그 기존에 있던 회의뿐만 아니라요. 새롭게 신규 론칭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회의, 전시에 대한 그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첫 해 개최됐을 때 운영 지원도 해드리는 게 PCO의 업무 중에 하나고요. 또한 PCO들이 또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협력업체. 그러니까 이 마이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관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듯 기기 렌탈, AV, 그리고 공연, 그리고 인쇄 통번역 등과 같은 연관 산업에 있는 전문가들을 함께 소통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이 업무를 모두 진행하는 어떤 협력가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마이스 산업 최신 트렌드와 정말 이 마이스 산업 내가 한번 해봐도 될 일일까? 정말 전망도 밝은 산업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최근 3가지 마이스 트렌드와 함께 전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마이스 산업, 컨벤션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모든 산업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서 이 ICT 기술이 각 산업과 융합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그리고 AR, VR,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마이스 산업의 각 파트에 모두 연계가 돼서 지금 보다 더 스마트해지고 더 빨라진 마이스 산업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 예로 옛날 같았으면 회의 등록비 결제를 할 때 뭐 현금, 뭐 계좌이체라든지 아니면 현장 카드 결제 정도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서 보다 더 빠르게 스마트하게 핀테크 형태로 등록이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되는 게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회의, 홀로그램 기술이 또 발달이 되고 5G 기술이 도래가 되면서 이런 홀로그램을 통해서 연사가 기조 강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득이 뭐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위기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정상인 경우에는 이분들까지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술로도 요새 최근에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크 베뉴가 또 두 번째 트렌드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장소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유니크 베뉴 발굴뿐만 아니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컨벤션 센터나 전문 시설들이 최근 지금 기준으로는 15개지만요. 다른 선진국, 최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센터나 이런 전문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이런 컨벤션 센터나 전문 시설을 더 확보하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트렌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이런 전문 회의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시설을 회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니크 베뉴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요. 유니크 베뉴,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서 회의할 수 있겠어? 여기서 5만 찬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고궁 등과 같은 국공립시설에서 이런 마이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제가 진행했던 그 행사 중에서도 개회식을 경주에서 진행했을 때 이런 월정교라는 야외 무대에서 해외 유산도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과 전통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예로 볼까요? 최근 있었던 현충일 기념식 때는요. 이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광화문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어떤 특정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에서 좀 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셨고요. 또한 해관보 정상회의 만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호텔에서 많이 진행을 하셨다면 이때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정상들과 배우자분들을 모시고 전통 그리고 현대의 예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만찬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유니크 베뉴는요, 전문 회의나 케이터링 서비스에 어려움은 있지만 참가자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서 최근 이런 유니크 베뉴 발굴 및 관심에 대해서 각 지자체 그리고 회의 기획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마이스 관심 증가에 따른 경쟁 체계가 변화했다라는 것도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보시면요, 서울 그리고 부산, 제주 이 빅3라고 해서 서울과 부산, 제주에서 해외 국제 회의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국내 행사들을 대다수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 마이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경쟁 구도가 다자간 경쟁 구도로 굉장히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컨벤션 업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항상 그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려면 정부에서 어떤 시책과 어떤 정책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냐, 그 산업을 쉽게 말해서 밀어주고 있냐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관광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서 그 밑에 하위 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4대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번 계획은 그 정부 정책 결정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업계에 실제 계시는 분들의 여러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이 마이스 산업이 그리고 컨벤션 산업이 좀 더 발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이번엔 잡았습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컨벤션, 이 마이스 산업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만큼요. 매년 문체부에서는 이런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그 해당 연도에 이 마이스 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 그리고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게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번 강의에서는요, 컨벤션 산업 전반에 대해서 30분 정도란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스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정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 2위 그리고 도시 순위로 또 세계 3위라는 훌륭한 괄목할 만한 이런 통계치를 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마이스 산업은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각각의 산업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또 시너지를 단독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전달하는 굉장히 유기체, 중심체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그렇다면 컨벤션 산업이 이런 산업인 걸 잘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컨벤션 산업 중에 컨벤션 기획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